일반 교류 정류자기 하겠습니다. 보세요. 교류 정류자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류를 입력받아서 정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교류 정류자기란 것은 우리가 가전제품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막 전기 드릴 같은 거, 요즘은 충전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기 드릴 같으면 예전에 코드 꼽았죠. 코드 꼽아서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입력은 교류를 사용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정류를 하죠. 그러면 교류를 정류하니까 DC 전동기가 되죠. 직류 전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교류 정류자기다. 이렇게 해요. 그럼 보세요. 교류 정류자기니까 우리가 기전력 E가 있죠. 기전력 E는 지금 직류입니다. 직류. 따라서 직류기에서 기전력 60A분의 피자판 이렇게 되겠죠. 60A분의 피자판 이렇게 됩니다. 기전력이요. 그런데 얘를 보세요. 이것을 분당 회전수가 아니고 초당 회전수라고 하면 얼마가 돼요? A분의 피자판 초당 회전수 이렇게 될 겁니다. A분의.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시력값이 아니고 최대값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네. N의 최대 자속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시력값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눠주는 겁니다. 따라서 공식도 여기에서 공식이 몇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류기에서 쓰던 60A분의 피자판 혹은 루트 2분의 1A의 PZ 파이 N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루트 2A분의 A분의 P의 ZN 파이 M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최대 자속이나 혹은 그냥 일반적인 실효 자속이냐에 따라서 루트 2로 나눠주느냐 안 나눠지느냐도 구분됩니다.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류 정류자기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류가 있는데 상수에 의한 종류가 있습니다. 상수가 당연히 상이라고 하면은 뭐 육상 이런 것을 배제하고요. 당연히 단상과 삼상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단상에서 우리가 직권이고요. 그 다음에 반발. 반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분권. 이건 지금 전동기죠. 전동기에서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1장에서 했던 그거 그대로입니다. 특성은 그대로예요. 근데 다만 교류를 받아서 정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에서 종류는 일반 직권이 있어요. 직권 있고, 그 다음에 보상 직권이 있습니다. 직권, 보상 직권. 그 다음에, 유도 보상 직권. 유도 보상 직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류가요. 그 다음에, 반발에는 이름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트킨손, 톰슨, 대리형. 아트킨손, 톰슨, 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전동기에서 단상에서는 직권에는 직권, 보상 직권, 유도 직권이고 유도 보상 직권이고 그다음에 반발에는 아트킨손, 톰슨, 대리, 아트킨손, 톰슨, 대리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분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상 반발이나 반발 유도 전동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상에서는 분권은 뭐 그냥 종류 별로 없고요. 삼상에서는 직권, 분권, 그 다음에 유도 보상,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유도 보상 전동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류 있죠. 일단 종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상수에 따른 직권의 종류하고 반발의 종류, 특히 아트킨son, 톰슨, 대리 요거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개밖에 없죠. 다음 종은 단산 반발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성에 의한 분류는 정류자형 저주파 발전기, 저주파 낮은 주파수의 발전기가 있고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주파수를 바꾸는 것도 있고 전압을 만드는 발전기도 있다는 겁니다. 저주파 발전기, 주파수 변환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거 직권입니다. 즉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예,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 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분권이다 그러면 단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얘를 우리가 교류, 직류, 양용의 만능 전동기라고 합니다. 만능 전동기. 이름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얘가 단상 교류, 직류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만능 전동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봅니다. 일단 얘는 전기자 및 계자 권선의 리액턴스 강화 때문에 역률에 따라서 출력이 매우 저하합니다. 예, 저하요. 다시 전기자 및 계자 권선의 리액턴스 때문에. 그래서 계자 권선의 권수를 작게 해서 인덕턴스를 감소시키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강전기자, 약계자형을 합니다. 요거 약계자형은 왜 그러냐면 이거 권수가 많다 보니까 리액턴스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 강화 커서 역률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권수를 떨어뜨려요. 권수를 떨어뜨려서 리액턴스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리액턴스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서 계자 권수 적게 해서 인덕턴스 감소시키고 약계자 강전기자형이 됩니다. 그런데 강전기자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강전기자형으로 해야만 토크가 크죠. 토크를 키우기 위해서 강전기장으로 합니다. 물론 얘도 토크만 생각 안 하면 얘도 계자 권수를 떨어뜨려서 리액턴스 전압 강화를 할 수 있는데 토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얘는 강전기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자 권수를 얘가 크게 하잖아요. 크게 하면은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강전기장을 함으로써 전기자 반작용이 생깁니다. 얘는 1장에서 들어보셨죠?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뭘 한다? 보상권선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보상권선 설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전기자 권선수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전기자 권선수를 크게 하면은 전기자 반작용이 크게지기 때문에 정류도 곤란해지고 리액턴스 강화도 커지죠. 그래서 역률에 따라 출력이 저하하는데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해준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전류와 동상으로 유기돼서 속도가 증가, 우리 유도 전동기도 했습니다. 다른 조건 그대로 있을 때요. 다른 조건 변함이 없을 때 속도가 증가하면 역률이 개선되므로 회전 속도를 증가할수록 좋습니다. 회전 속도 증가한다. 예. 그 다음에 계자극의 자속이 정연적으로 교본하기 때문에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뿐만 아니고 계자도 성층을 합니다. 계자도 성층한다. 그 다음에 전기자 코일과 정류주판 사이의 접속에 고저항의 도선을 사용해서 단락전류를 제한합니다.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네. 그 다음에 요 놈의 용도는 어디냐면 소형 공구 있죠. 소형 공구, 그 다음에 가전제품, 전기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기 청소기나 믹서기, 전기 드릴 이런 곳에 사용을 합니다. 큰 용도는 못하고요. 이런 정도는 용량이 작은 곳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 이것이 교류 정류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습니다. 네. 삼상 입력이 삼상인 것밖에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얘는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일단 보세요. 중간 변압기라는 것이 사용합니다. 중간 변압기. 말 그대로 뭐예요? 중간에서 전압의 크기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면 정류에 알맞은
전압 선택. 정류에 알맞은 전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상보다 이 3상에서 중간 변압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간 변압기 권수를 바꾸고 전동기. 특성을 조정할 수가 있다. 특성을 제어할 수가 있다. 전압을 바꾸면서 속도나 기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속도 상승 제한입니다. 속도의 상승을 제한할 수가 있다. 중간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 등을 통해서 속도 상승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직권 특성이기 때문에 경부하에서 속도가 매우 상승하나 중간 변압기를 사용해서 철심을 포화하도록 해버리면 속도 상승 제한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 속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인데 뭐 단상과 3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토크의 변화에 대한 속도의 변화가 매우 작죠. 우리가 분권 자체가 속도의 토크 이런 변화가 매우 작습니다. 분권 특성의 정속도 전동기 동시에 교류 가변속도 전동기로 사용한다. 뭐 속도 정속도이면서 가변속도 속도 변화는 얼마 없는데 부하에 따른 속도 변화 얼마 없는데 속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정속도, 가변속도 전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입력이 3상이고요. 분권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하게 전동기 혹은 슈라게 전동기라고 해요. 실하게 혹은 슈라게 전동기를 하는데 얘가 뭐냐면 회전자 쪽에 1차 권선을 둔 우리가 회전자의 1차 권선, 고정자의 1차가 아니고 회전자의 1차 권선을 둔 것을 실하게 전동기, 즉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중에서 회전자 쪽에 1차 권선을 둔 것을 우리가 슈라게 전동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정은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분권 특성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역률도 좋습니다. 역률도 좋고 뭐 브러쉬 수가 많고 비싸다 이게 단점이에요. 비싸다 가격은 비싼데 역률이 좋고 뭐 미세한 속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장점인데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웬만하면 실하게 전동기, 슈라게 전동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론이었고요. 바로 이제 문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 보시면 이론에서 했던 내용 정리만 잘 되시면 쏙쏙쏙 풀릴 겁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기기기가 아닌 것은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기기가 아닌 것은 일단 회전변류기와 수운정류기는 맞죠. 우리가 기계적인 정류 회전변류기, 물리적인 정류 수운정류기고요. 그 다음에 전동발전기는 뭐냐면 전동발전기입니다. 전동기와 발전기를 바로 결합해서 전동기와 발전기 바로 결합해서 직류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 발전기를 직접 결합해서 전력을 변환하는 것이 전동발전기예요. 얘가 뭐냐면 모터 제너레이터라고 들어보셨죠? 이 전동 발전기가 모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급 발전기 우리가 직류 전동기에서 있었습니다. 단급 발전기 뭐냐? 바로 직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급 발전기 직류 전동기 부분에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바로 직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단급 발전기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동 발전기는 맞아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이 맞고 회전변류기 수운정이 맞는데 단급 발전기는 직류를 생산하는 거지 바꿔주는 게 아니란 겁니다. 답은 다 2번 회전변류기 직류축의 전압을 변경하려면 슬립링에 가해지는 교류축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그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뭐라 그랬어요? 직렬 리액턴스, 유도전압 조정기, 부하시 전압 조정기 있죠? 모두 가능했고 분류장 삽입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맞죠? 2번에는 답이 답은 정리해 주시고요. 3번 수운정류기에서 역호 현상의 큰 원인은 역호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바꿔서 정류를 못한다고 했죠. 했을 때 일단 뭐 과부하 전류, 과부하 전류와 전압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내부 잔존 가스 압력의 상승이에요. 상승. 그 다음에 불순물, 수은방울 부착 이런 거요. 그래서
납은 내부 잔존가스 압력의 저하가 아니고 상승이고요. 교류 전원 주파수와 내부 저항의 저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맞죠? 3번에는 답이 가번. 4번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류기 중에서 역방향 내전압,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견딜 수 있는 전압이요. 우리가 일표동의 PI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IV 같은 겁니다. 역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거,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리콘 정류기요. 실리콘 정류기. 우리가 정류기에 실리콘, 사가 원소에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도 대부분 실리콘 정류기고요. 요거 역방향 내야 전압이 가장 큰 것 실리콘 정류기가 됩니다. 5번 다음 중 한 방향성, 방향이 한 방향이고요. 4단자, 다리가 4개입니다. 다리가 4개인 게 뭐냐?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고요. SCR은 한 방향 3단자고 SSS는 우리가 2단자 사이리스라고 했죠. SSS 사이닥은 다리 2개입니다. 한방향성 4단자는 SCS가 됩니다. SCS 답은 나. 6번 다음 중 2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는 방향이 2방향이고요. 다리가 3개입니다. 트라이액. 7번 다음에서 게이트에 의한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게이트가 펄스를 주면은 도통되는 것이 SCR이나 GTO나 트라이액 모두 맞는데 다이액은 다리가 2개죠. 즉 에노드 캐소드만 있고 게이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터널 이용 못하는 거죠. 다이액은 다리가 2개이기 때문에 게이트 단자가 없다. 8번 유도 전동기에서 SCR을 사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에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SCR 가지고 뭘 제어한다? 위상각 세타를 제어해서 크기 등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SCR은 위상제어 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SCR에서 펄스를 가하는 거 있죠? 그것을 가지고 위상각 세타를 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속도 제어하는 경우 변화시키는 것은 위상각, 다시 위상제어 소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 SCR입니다. SCR이 실리콘 정류 소자를 얘기합니다. 실리콘 정류 소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과전압에 약하다고 했죠. 우리가 SCR 특징 중에서 과전압에 약하다.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 발생이 적다도 맞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 전압 강화가 크다. 뭐라 그랬어요? 전류가 흐를 때 에노드 캐소드 간의 전압 강화 얼마 정도? 0.7V 정도. 그 정도면 거의 공짜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0.7V 정도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다여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 전압 강화가 크다가 아니고 작다. 도통시간이 짧다. 도통시간이 짧다. 뭐요? 수십에서 수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로 굉장히 짧다라고 했죠. 그래서 9번이 다고요. 10번 SCR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스위칭 소자라는 것은 스위치의 ing에서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 즉 우리가 SCR에 게이트 펄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도통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스위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 소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PNPN,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4층 소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SCR은 4층 구조고 단자는 3단자입니다. 3단자. 그래서 PNPN 소자다 맞습니다. 쌍방향성 사이리스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쌍방향성 사이리스터 뭐가 있었어요? 트라이액 이런 것이 있었고 SCR은 단방향성 혹은 역저지, 한방향성, 단방향성, 역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다고요. 직류, 교류, 전력 제어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11번 다음 SCR에 관한 설명입니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SCR에 관한 설명이 적당하지 않은 것은 3단자 제어 소자가 맞습니다. SCR 다리 3개란 거죠. 스위칭 소자도 맞습니다. 스위칭 역할을 해요. 직류 전압만을 제어한다 아니죠. 직류뿐만 아니고 교류에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교류에서. 그래서 직류 전압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AC도 사용할 수가 있고 AC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게이트 신호로 대전력을 제어한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게이트
전류는 얼마 그래서 레칭 전류가 뭐 10mA, 20mA 정도요. 그 10mA, 20mA 정도가 가해지면 그때 에노드에서 캐소드 사이에는 뭐 100A, 200A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펄스 전류 작은 펄스 전류 가지고 게이트 전류 가지고 굉장히 큰 전력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도체의 장점입니다. 펄스는 10mA, 20mA인데 실제 제어하는 전류는 100A, 200A 이런 것이 되니까. 그래서 랍은 또 맞습니다. 12번 S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게이트 전류로 통전 전압을 가변시킨다. 맞고요. 게이트로. 나 주전류를 차단하려면 게이트 전압을 0 또는 마이너스로 한다. 아니죠. 게이트는 펄스만 가해주는 것이고 주전압을 차단하려면 이 게이트를 우리가 SCR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에노드를 역전압, 그러니까 에노드를 부전이 마이너스 전이라 하거나 혹은 유지전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주전류를 차단하려면은 게이트 전압을 0 또는 마이너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에노드를 0이나 마이너스로 하는 겁니다. 0으로 하면 유지전류 이하로 흐르게 되고요. 마이너스로 하면 에노드의 극성이 역으로 되어서 꺼지는 겁니다. 턴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게이트 전류 위상각으로 통전 전류 평균값 제어할 수가 있고요. 다 대전류 제어 정류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나번이에요. 나번. 이런 말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12번에 나는 게이트가 아니고 에노드 전압이면 맞는데 게이트 전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3번 사이리스터에서의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뭡니다? 각 게이트를 개방한 상태에서 사이리스터 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죠. 레칭 전류라는 것은 게이트에서 펄스 주는 거, 게이트에 줘서 이 SCR을 도통시키기 위한 전류입니다. 그래서 유지 전류 아니고요. 나 게이트 전압 인간 후에 극피 제거한 상태에서 도통 상태가 유지되는 아닙니다. 나 사이리스터 게이트를 개방한 상태에서 전압을 상승하면 급히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것도 아니죠. 랍은 사이리스터가 턴온하기 시작하는 순전류, 즉 게이트에 인가하는 전류인데 사이리스터가 턴온하기 시작하는 순전류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14번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봅니다. 사이리스터에서는 제가 말했습니다. 사이리스터 혹은 SCR이라 생각하면 더 편해요. 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서 게이트 전류가 흐르죠. 순방향 저지 상태에서 온 상태로 된다.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까지 시간을 턴온 시간에 하나. 이 시간이 길면 턴온 시간이 길면은 전력 손실이 크고요. 전력 손실이 길면은 스위칭 시에 사이리스터 소자가 파괴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갑니다. 따라서 다시 읽어볼게요. 사이리스터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 저지 상태에서 온 상태로 되고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까지 시간을 스위칭 시간이라 하나. 이 시간이 길면은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턴온 시간이 하나, 이 시간이 길면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요 14번은 있죠. 근데 FM 같은 거니까 그대로 답이 가가 맞습니다. 가가 맞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들이요. 15번 다음은 IGBT입니다. IGBT 뭐다? Insulated Gate Bipolar 트랜지스터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가가 됩니다. Insulated Gate Bipolar. 지금 영어를 조금 못하시면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에 있는 것은 사이리스터의 약자입니다. 14번 보시면 사이리스터 있죠. 사이리스터인데 그 사이리스터가 아니고 트랜지스터의 T입니다. 트랜지스터의 T. 그래서 답은 가가 됩니다. 16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다이오드가 뭐다? 제너 다이오드가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 그 다음에 17번 광 스위치, 릴레이, 카운터 회로 등에 사용되는 감광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는 어느 것인가? 광 스위치, 릴레이, 카운터 감광 LASCR입니다. LASCR.
18번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전류 이상으로 유지전류를 높일 수가 있어 게이트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것, 턴온도 가능하고 턴오프도 가능한 거 뭐예요? GTO가 됩니다. 턴온, 턴오프 가능한 거 GTO. 다른 거 없었죠? GTO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소자라 그럽니다. 19번 봅니다.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용량이 적어서 비교적 저전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뭐냐? 모스 FT라고 그랬죠. 모스 FT 특징이 이것입니다. 트랜지스터보다 빠르긴 하지만 용량은 느리다.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 준 것이 IGBT다라고 했습니다. 19번은 답이 라번 모스 FT가 되고요. 20번 이제 정류회로로 넘어왔습니다. 정류회로 보세요. 다음에 정류회로 중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회로가 뭐예요? 정류회로 중에서 뭐 삼상 전파죠. 우리가 삼상 반파 0.45, 단상 반파 0.45, 단상 전파 0.9, 삼상 반파 1.17, 삼상 전파 1.35. 가장 큰 것은 삼상 전파 1.35가 됩니다. 답은 라번. 21번. 좋을 것 다 갖춘 거 삼상 전파요. 맥동률입니다. 맥동률이 뭐예요? 직류분분의 교류분이에요. 그것이 직류분의 교류분이 가장 작은 것도 삼상 전파가 됩니다. 삼상 전파. 답은 라번이고요. 22번. 22번. 보세요. 부하전압이 2000V. 어떤 정류기 부하전압이 2000이래. 정류기의 부하는 뭐예요? 정류기의 부하로 가는 것은 직류분이죠. 직류분. 직류분입니다. 직류분이고 이때 맥동률이 3%면 교류분 얼마예요? 우리가 맥동률이란 것은 뭐? 직류분분의 교류분이죠. 따라서 교류분은 얼마? 맥동률 곱하기 직류예요. 직류. 그래서 3% 0.03이고 직류분이 뭐다? 부하전압이 되죠. 정류기의 부하는 직류예요. 2000 하니까 60V가 됩니다. 네. 22번에는 답이 답은 60V. 23번입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한 저항부하의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맥동률, 리플률은 얼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단상 반파 1.21, 그 다음에 단상 전파 48%, 0.48, 삼상 반파 17%, 삼상 전파 4%. 잘도 나와요. 답은 다가 됩니다. 24번입니다. 정류회로에서 상의 수를 크게 했을 경우 옳은 것은입니다. 뭐 단순 비교했을 때 단상과 삼상입니다. 단상과 삼상하면 어떻게 돼요? 뭐 주파수는 커지죠. 왜? 우리가 F에 비교했을 때 단상 반파 1, 단상 전파 2, 삼상 반파 3, 삼상 전파 6이었습니다. 주파수는 커졌어요. 그 다음에 리플률, 맥동률은 어떻게 됐어요? 121%, 48%, 17%, 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맥동 주파수는 증가고요. 맥동 주파수는 증가고 맥동률은 감소한다. 답은 답원이 됩니다. 네, 상수를 크게 했을 경우. 25번 정류회로에서 평활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입니다. 평활회로는 이 평활회로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혹시 전기 기능장 실기에 가면 정류회로 납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여기에 브릿지 정류회로 써요. 브릿지 정류회로 쓰고 나서 여기에 이런 뭐 470 마이크로페라짜리 콘덴서를 하나 달아줍니다. 보통 뭐 470 마이크로짜리 큰 거는 1000 마이크로페라짜리 달아주는데 이것을 달아주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브릿지 정류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콘덴서 평활회로를 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콘덴서 평활회로를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즉 이 부분을 메꿔서 이 콘덴서에서 전하 방전을 하면서 이렇게 매끈한 직류에 가까운 파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죠. 출력 전압에 맥류분을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맥류분을 감소한다는 것은 교류분을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활하게 해서 교류 성분을 감소하기 위한 것 답은 가번이 됩니다. 가번. 26번 봅니다. 26번.
보세요.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유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회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이오드 여러 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가 하나하나 0.7V를 깎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세 개를 직렬하면 얼마예요? 2.1V죠. 0.7V 곱하기 3하니까 2.1V죠. 이만큼의 전압을 더 입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을요. 그래서 전압강을 통해서 입력 전압을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압 깎아주니까 입력 전압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 직렬은 전압 증가요. 만약에 다이오드 병렬로 연결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26번에는 답이 4번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번 봅니다. 이거 보세요. 다이오드를 사용한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100A의 직류를 얻을 수가 있다,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100A는 뭐예요? 직류죠. 따라서 ED가 됩니다. ED. 했을 때 정류기의 교류축은 얼마냐? 전압이나 전류나 똑같아요. 교류축 얼마 보세요. ED는 얼마? 단상 전파니까 0.9의 2죠. 따라서 E는 얼마? E는 0.9분의 ED. 9분의 100 하니까 답이 얼마다? 111입니다. 111. 111. 27번에 111이에요. 예. 그럼 28번 볼게요. 28번. 단상 반파 정류로 직류전압 150V를 얻으려고 한다. 뭐다? 똑같이 ED가 얼마다? 150V입니다. ED가 150V요. 맞죠? 이때 최대 역자 PIV는 얼마냐? PIV. 지금 여기에서 단상 반파 정류라 그랬죠. 단상 반파 정류에서 PIV는 얼마다? PIV는 얼마다? 파이 ED라 그랬죠. 우리가 출력된 전압의 파이배, 출력된 전압의 파이배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 파이 곱하기 150 하니까 그 값이 얼마다? 470V가 됩니다. 470V.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라번이 됩니다. 라번이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9번부터 이어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었죠?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